안녕하세요. 벌써 1월달 되고 또 금요일 돼버렸어요. 금요일 날은 세법하는 날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금요일 날 노는 날이 아니라 수업 있는 날이고, 또 더 중요한 건 토요일도 수업 있는 날이에요. 내일은 또 세법하고 공시가 한 과목인 공시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꼭 금요일 토요일은 수업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고 오셔야지. 또 집에서 실강 들으신 분들도 금요일 토요일도 수업 있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이제 오늘은 이제 세법이 첫날인데, 뭐 특별히 세법에 대해서는 뭐 언급해 드릴 게 없어요. 시험 문제가 좀 어렵다, 문제 풀기 까다롭다, 공부하기 힘들다, 세법은 책만 피면 짜증난다. 그게 지금까지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의 하소연이에요. 근데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공부했던 거지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만 잘 하시면 돼요. 다른 분들 후기 보고 세법 힘들었다 막 하고 써놓는데 그분이 힘든 거지 내가 힘든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제 시작하니까 본인 믿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이 교재가 끝나야 돼요. 2달에 끝나야 되다 보니까 이 교재를 가지고 다음 이제 3월 1일까지 강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3월 1일까지 강의 이루어지고 3월 1일이 지나면 그때는 이 교재가 이제 없어져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이 교재를 어떻게든지 내 걸로 만들으셔야 돼요. 이게 기본서 과정이라고 해서 딱 한 번 이제 12월 달에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의를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나는 1월부터 시작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오늘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날 따라오시면 되지. 굳이 11월, 12월 달 가서 제가 그걸 듣고 올게요. 들어도 그냥 너무나 빠른 속도로 들으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막 배속으로 막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서 저는 이제 KTX 타고 부산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제가 부산을 딱 가려고 서울역에서 타고 부산까지 가는데 잠깐 제가 12월 말에 제가 부산을 잠깐 가면서 분명히 서울역 조금 지나서 용산역 약간 지나서 제가 눈을 감았거든요. 그러니까 떠보니까 부산역이에요. 끝났어요. 없어요. 중간에 과정이 없어요. 중간에 제가 뭐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간 것 같은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의 과정을 굳이 가서 보고 올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보고 오셔도 도움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어떻게 급하니까 막 빨리만 가려고 그래요. 빨리 갈 필요 없다는 거. 천천히 이 수업만 계속 따라오시면 되고, 자, 세법 공부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세법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이제 이거 본다고 해서 시험 문제 맞출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출제위원만이에요. 출제위원이 여기서 2개 내고 싶으면 2개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하나 내고 싶으면 하나 내요.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규칙은 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낸다는 거지 그건 출제위원의 손에 달려 있어요. 최덕수 예전에 3문제 나왔으니 지금도 3문제 낼래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2개만 낼 거예요. 2개 내버려요. 등록면허서 1개씩만 내야 되는데 지금 뭔 소리 하세요? 등록면허서 2개 내고 싶은데요? 2개 내버려요. 재산세 범위가 좀 많으니까 3개 좀 내주세요. 아니요, 내 맘대로 내가 2문제 내고 싶은데 무슨 3문제를 내라세요? 그래요. 그다음에 목적세 혹시 시험에 낼 거예요? 그런 거 시험에 안 내요. 이건 목적세 이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책에는 목적세가 몇 개 기록은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는데 목적세 같은 건 제가 강의하면서 시험에는 아예 안 나올 거예요. 혹시라도 모의고사 나와도 그냥 틀려버리세요. 그럴 거예요. 저는 모의고사를 절대 안 내요. 목적세는 저는 절대 안 내요. 저는 안 낸다고 했어요. 저희 메가랜드에 임기원 선생님이 계세요. 젊으신 분. 그분은 목적세 한 번씩 내요. 어쩌다 한 번씩 내요. 나와도 그냥 틀리세요. 상관없으니까. 이런 거는.
그래, 종합부동산세는 요거 하나 정도만 문제 내면 안 돼요. 이랬더니 출제위원이 아니요, 너무 중요해서 3개 내고 싶어요. 막 그래. 근데 갑자기 아이고 나는요 그렇게 안 중요하게 생각해. 난 2개만 낼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럼 임대소득은 어때요? 임대소득은요 중요하니까 막 계산 문제 내고요. 2개씩 내야 돼요. 그랬어요. 그때 어떤 분은 아니요 그걸 왜 그렇게 내야 된대요? 하나밖에 내기 싫은데요? 양도소득세 좀 많이 내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양도소득세는 세무사가 할 일을 중개사가 왜 해요? 그래서 5문제만 내요. 근데 범위가 진짜 많은 게 양도소득세예요. 그런데 책은 제일 돼 있어요. 우리가 가다 보면 제일 끝에 가서는 그냥 대충 가버리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갔을 때는 거의 책을 안 봐요.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9개월하고 며칠 남았어요. 10개월도 못 남았어요. 9개월하고 며칠 남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2개월에 한 과정씩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3회독 돌아가고 끝날 거예요. 3회독 정도 하시면 시험 보러 가셔야 돼요. 근데 그 3회독 하실 정도에 그때 양도소득세를 한 번이나 제대로 보고 시험장에 가면 좋은데 한 번도 못 보고 시험장에 가요. 왜 그러냐면 저는요 일이 생겨서요 딱 그때만 제가 강의를 못 들었다니까요. 못 들었으면 동영상 들으면 되죠. 근데 이제 못 들었다니까요. 계속 그 핑계만 대요. 그러고 나서 양도소득세 때문에요. 제가 학원 또 왔어요. 학원만 존이라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일 앞으로 당기면 공부를 좀 하거든요. 근데 제일 뒤에 있으니까 잘 안 봐. 근데 제일 앞으로 당기면 이제 뭐라 하냐면 어려워요. 세법이 왜 그런데요.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그냥 맞추면 돼요. 그냥 맞추면 16개밖에 못 맞춰요. 우리는. 세법은 다 해서 16문제고 등기하고 지적이 총 24문제예요. 등기 지적을 100% 다 맞추면 60점이에요. 세법 다 틀려도 돼요. 우리는 평균 60점만 넘기시면 되니까. 근데 34회 시험에서 세법이 여기가 난이도가 제일 쉬웠어요. 여기에 가장 쉬웠어요. 34회 때 제일 쉬웠어요. 33회 때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면 언제나 시험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제 내려갔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법은. 그래서 해년마다 세법 문제 때문에 마지막 교시가 세법이거든요. 세법 때문에 당락을 정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에서 기본 10개에서 12개를 못 맞추시면 아마 불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12개에서 14개는 내가 맞을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날부터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빡세게 하셔야 돼요. 첫날부터. 그래서 아마 여기 학원은 오늘 수업이 끝나자마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문제로 풀고 시험 보고 집에 가는 거 아시죠? 예, 세법도 그래요. 근데 세법 문제는 35회 시험에서 출제 확률이 있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 시험 문제 수준까지 올려서 시험을 봐요. 첫날부터 오늘 10개 중에서 6개 이상 맞추시면 합격이에요. 근데 10개에서 6개 밑으로 안 맞으면 오늘 합격 못 하신 거예요. 합격 못 하니까 또 학원 또 와야 돼. 계속. 그래서 계속 매일 6개 이상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시면 금방 들을 수 있어요. 이제 세법은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제가 뭐 설명해 드릴 것도 없어요. 어차피 책 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 진도 나가기 벅차요. 그리고 제가 수업 중간중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요령들 알려드릴 건데 요령은 딱 한 가지. 책에다 많이 안 쓰는 거. 밑줄 안 긋는 거. 예? 그리고 그 초등학교 때 배우는 초등학교 혹시 자녀들 국어 시간 국어책 있으면 국어책하고 똑같이 하실 거. 초등학교 국어책에 이름이 뭐라고 돼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하시고 수업 진도 나갈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말, 듣, 쓰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고 듣고 쓰고는 제일 끝에. 절대 처음부터 쓰시게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쓸 생각하시면 지금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처음부터 쓸 생각하시면 계획을 한 3년 계획을 잡으세요. 쓸 생각하시는 분은 3년 계획을 잡으시고 말부터 하시는 분은 6개월만 잡으시고
말하는 연습하시면 6개월밖에 안 걸리고 쓰는 것부터 하시면 3년 정도 걸려요. 요 시험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알려드린 이유가 우리는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16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16줄만 알면 100% 시험 문제 맞출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많이 밑줄 긋지 마시고 그리고 필요 없는 건 절대 책에다 체크하지 마실 것. 그것만 딱 주의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자, 이제 1번부터 이제 가보. 우리 22 여기 페이지 수가 써져 있을 거예요. 혹시 제가 이제 그 진도를 못 따라오실 때는 이쪽 페이지 수를 보시면서 화면 넘어가면 요 페이지 수가 바뀔 거예요. 바뀌면 그 페이지 수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기본서 페이지 해놨으니까. 이제 조세라는 게 뭐냐면 1번에 조세의라고 나오는데 이 조세의는 지금까지 어떤 모든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없고 출제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밑줄 긋는 사람이 있어요. 밑줄 긋지도 마세요. 자, 조세라는 게 뭐냐면 그냥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자, 조세는 뭐하고 똑같냐면 방금 제가 말하고 듣고 쓰고부터 하시라고 했는데 벌써부터 조세 세금 이게 아니라 그냥 말로 끝. 자, 조세는 세금 끝. 끝났어요. 이거 세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하는가요? 그러면 세금을 조달하는 걸 조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세 정의는 끝났어요. 자,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이제 특징으로 가보네요. 이번에 특징에서는 반드시 시험 문제에서 부동산 합계론에서 한 문제, 세법에서 두 문제 이렇게 해서 총 여기가 세 문제가 나와요. 딱 여기가 세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조세 특징이 이제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른쪽에 보면 제2자로 조세 분류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조세라는 것은 방금 조세는 뭐하고 똑같다고 했는가? 봐요. 알아버렸잖아요. 스스로 세금이라고 말을 한번 하는 순간 그건 아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순간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는 세금이에요. 근데 세금이 누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자, 누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필요해요. 체크하면 안 돼요. 자, 국가나 지방이 세금을 필요해요. 국가나 지방이 세금을 필요하는데 그대로 읽으면 돼. 야, 그대로 읽어봐요. 국가가 필요한 세금을 앞에다 무슨 세 그러면 된가? 여기다 세자 붙이면 돼 이렇게. 그럼 지방이 필요하면 지방세. 끝. 됐죠?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이면 국세, 지방이면 지방세. 이런 걸 쓰려고 그래. 이걸 시험에 내는 거 아닌데. 이런 거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다시 하면요. 국가가 필요한 세금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라는 얘기인가? 국세. 지방이 필요한 이름을 지방세. 끝. 자, 끝났죠?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봐요. 세 번째로. 여기서 양가로 2번은 시험에 아예 안 나오니까 빼버린 거예요. 양가로 2번 읽으시면 안 돼요. 왜 세금을 걷어요? 그러면 세금을 걷은 이유가 누구와 누가 세금이 필요하니까 그러겠는가? 국가나 지방이.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랬더니 돈으로 내야 돼요? 이러네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세금은 돈으로 내야 돼요?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문제 내는 건 바로 이거예요. 자, 물납은 요거 체크하세요. 자, 물납은 여기만 체크하세요. 다른 거 체크하지 마세요. 물납이라는 것은 그럼 이제 물납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물납은 그대로 읽으면 돼요. 세법은 용어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이렇게 길게 된 것을 약식으로 축약을 해가지고 용어를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축약을 시켜놓은 걸 살짝만 풀면 돼요. 자,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 이게 물납. 그런 거 안 써도 돼요. 이런 거. 물건으로 납부하는 걸 물납이라고 그래. 그러면 돈 대신에 뭐 내란 이야기인가? 물건 갖다 내란 이야기예요. 돈으로 내는 게 원칙인데 돈을 대신해서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은 재산세가 유일하다는 이야기예요. 딱 하나만. 시험에 내면 이것만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물납은 오로지 누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재산세. 딱 하나만.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배우는 세금들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이제 총 세금이 몇 개 정도 되냐면 30 몇 개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5손가락에 드는 거 요것만 시험에 나와요. 딱 5개만. 5개만 시험에 나오는데 이 5개 중에서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누구란 이야기인가? 오로지 재산세밖에 없다는 거.
자, 그럼 이제 33회, 32회 시험에 나왔던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풀어보세요. 자,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하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그게 33회 기출문제예요. 자, 32회 시험.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신청이 불가능하다. 맞았죠? 봐요. 물납은 누구밖에 안 된다. 재산세.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 막 이상한 지문으로 막 나와요. 자, 그래서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책에는 재산세 말고 다른 것도 써놨으면서 왜 재산세만 보세요? 이것도 있잖아요. 읽으면 안 돼요, 이거. 자, 이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손으로 가린 것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자, 우리 시험 범위에 어떻게 돼 있냐면 시험 공고문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시험 공고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걸 출제하는데 단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걸 밑줄 긋고 여기다 뭐 상속세는 어떤 경우에 물납이 되고 뭐 어떤 경우는 뭐는 되고 뭐 이걸 막 엄청나게 여기다 막 연습을 해요. 그건 시험 범위도 아닌데 범위도 모르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범위 아닌 건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이거 해봤자 괴롭잖아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자, 그럼 물납은 누구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재산세. 오로지 하나 딱 끝.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자, 이제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거 책이 없는 건데요. 없으니까 페이지수 안 해놨죠. 책이 없는 거요. 그럼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요. 책이 없는 거는 좀 쓰고요. 그래야 되는가요? 그냥 보고만 있고 그냥 말로 하고 끝내버려야 되는가? 말로 하고 끝. 자, 이제 어떻게 요령 알겠죠? 자, 세금은 원칙은 금전으로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물건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그랬는가? 그렇죠. 끝. 재산세.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시험의 종류에서 우리가 5개 나오니까 오지선 다 5개 써놓고 이 중에서 물납 신청이 가능한 거 골라라. 그럼 누구만 고르면 되고 재산세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시험은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쉬운데 야, 뭐 이거 말고 다른 거 하신 분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진짜 쉽게 하시면 돼요. 자요. 그 납세금 문제. 이거 세금 내는 사람. 이건 관세관청 세금 거둬간 국가나 또는 지방. 그런데 고지서를 보냈네. 보내고 나서 돈이 1억이나 돼. 너무 많네. 그럼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뭘로 갖다 내라는 이야기인가? 물건 내는데 이 고지서는 오로지 누구밖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재산세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해내셔야 돼요. 이렇게 가장 단순하게 내는 게 아니라 사례 형태로 문제를 내버리기 때문에 재산세 고지서에 대한 설명만 나오면 물납이 되는데 재산세가 아닌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 문제 맞춰내는 거예요. 자, 됐네요, 이제. 그럼 우리가 배우는 세금들이 방금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면 무슨 세 그랬는가? 국세. 지방이 가져가면 지방세. 이 중에서 돈 대신에 물건으로 내는 걸 무슨 납 그랬는가? 물납이라고 했어요. 자, 됐어, 여기까지. 그런데 이 표가 어디에 있냐면 22페이지 왼쪽 날개 보시면 왼쪽 날개 쪽지에 보시면 이 표하고 비슷한 게 하나 들어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걸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세법은 이렇게 5개만 나오는데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거기서 국세, 지방세 구분 문제가 매년 나오는데 요 정도, 이 표 안에 있는 정도를 보셔야 돼요. 거기서는. 자, 이제 국세는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이 가져가는 세금이에요. 그 중에 이제 취득세라는 것은 어떤 세금이냐?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인데 요거는 지방세예요. 요건 지방세예요. 어떤 물건에다 등기부상에 이름을 쓸 때요. 이름을 등록을 할 때 내는 세금, 요거 등록면허세라는데 요것도 지방세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요. 우리 집에 주택이나 땅이나 건물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를 내가 손에 들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을 재산세라고 그래요. 이 재산세도 요것도 지방세예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여기서 부동산 그러면 주택하고 토지만을 말하는 거예요. 주택과 토지,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내가 들고 있으며 전국에 주택과 토지를 들고 있으면 세금을 걷어가는데 이런 세금을 국세라고 그래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그 다음에 이 소득. 여기서 소득이라는 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내가 개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인데 양도하면서 벌어들인 소득. 1년 동안 그 사람이 양도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데 요건 국세예요. 자, 시험은 딱 요 범위 안에서 출제되는 거예요. 그냥 몇 개 안 돼. 그런데 시험 보러 가셨다 오신 분이 하는 이야기가 한결같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면 제가요 시험장에 국세 지방세도 구분 못하고 시험장에 갔다니까요. 갔다니까요. 그러면 과거잖아요. 11월 달에 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1년을 또 다니시는 거예요. 국세 지방세를 왜 구분 못해요? 아니요. 그거 배운 적이 없어요. 설명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학교로 시간에 나왔어요. 1차 학교로 시간 안 배웠는데요. 세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저요. 2차 포기하고 1차만 했는데요. 아, 그러면 학원 또 다녀야 되겠네요. 그럼 올해도 1차만 하시려면 또 못 풀겠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올해는 2차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워요. 지금 막 그래요. 그냥 이거는 요거 기본 상식으로 보셔야 돼. 자, 됐죠? 그러면 지워버려요. 자, 이제 지웠으니까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번 배웠으니까 한 번 잘 기억을 해오셔야 돼요. 자, 이 5개만 먼저 연습해 볼게요.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등록면허세 지방세예요. 재산세 지방세예요. 종합부동산세 국세예요. 양도소득세 국세예요. 지금 입을 여신 분들은 국세 지방세를 이해했을 거고 입을 못 여신 분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진도가 빡빡하니까 기다려주지 않아요. 바로 나가요. 이제 자 물납 이 5개 중에서 물건으로 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그랬는가? 자 끝났죠?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 국세 지방세 옆에다가 지방세 바로 옆에다가 물납이라는 걸 이것처럼 물납을 한번 딱 간단하게 써보세요. 옆에다가 물납을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만 동그라미 치면 되겠는가? 재산세만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X가 되는 거죠. 재산세만 동그라미 딱 치시면 돼요. 그럼 끝. 자, 끝났어요 이제. 이제 국세, 지방세, 물납까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오른쪽 23페이지에 전세 분류로 다시 왔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복습을 할 거예요. 자, 여기 국세의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밑줄 그으면 안 돼요. 자,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는 것을 무슨 세 그랬는가? 국세. 끝. 자, 그러면 아니요. 국세만 쓰면 되지. 뭘 막 이상하게 막 이런 말 막 써놨어요. 그러면 안 써놓으면 또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책 페이지수 맞추려고 쓴 거예요. 위아래 맞추려고 공간 맞추려고 쓴 거니까 그리고 의식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그럼 이제 국세는 이런 세금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책하고 너무 달라요. 다르게 불러도 똑같죠. 똑같아요. 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자 이제 그럼 방금 우리가 국세 배운 거 국세는 전체 5개 중에 국세를 무슨 세와 무슨 세가 국세라고 배웠는가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벌써 차이 나기 시작하네요. 벌써부터 한 발짝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네요. 밀리면 안 돼요. 절대 다른 분한테 밀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아직은 절대평가지만 그래도 시험은 절대평가이면서 상대평가처럼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난이도 조절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밀리시면 절대 안 돼요. 자, 먼저 소득세 썼죠. 소득세 중에서 내가 양도해서 버는 소득세를 무슨 소득세 그랬는가? 그렇죠. 양도소득세. 소득세 중에서 양도하면서 번 소득을 양도소득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인데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2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 2가지를 부동산이라고 칭하라겠는가? 주택과 토지. 여기는 주택하고 토지만을 말합니다. 주택하고 토지만을 말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나오는 거 안 나오는가? 안 나오죠. 그게 33회 기출문제예요. 건축물에는 종부세가 나오지 않아요. 주택하고 땅만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학원 건물, 상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안 나와요. 그 다음
나머지 중에 뭐 법인세도 있고 상속세도 있고 증여세도 있고 막 뭐 엄청 많아요. 그런데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이것도 나와요. 상속세와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이런 건 국세예요.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나 부가가치세는 누가 필요해서 돈을 걷어갔다는 얘기인가? 국가가 필요하니까 걷어가는 거예요. 국가가 필요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암기하실 때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술은 술에 붙는 세금이 주세예요. 자, 술에 붙는 세금이 주세예요. 이 주세도 정부가 가요. 국가가 필요해서 가져가요. 그러면 국가가 조금 우리 국민들에게 열받게 하면 세금을 국가한테 우리가 줘야 되는 거 안 주고 버텨버려야 되는가? 안 줘야죠. 국가가 열받게 하면 우리 세금 안 내버려야 돼. 그러면 세금, 국가가 열받게 하면 전 국민이 무엇을 끊어버리면 되겠는가? 술을 끊어버리면 돼. 그러면 주세가 정부로 안 들어가니까 예산에서 약간의 이게 갭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주세는 국가한테 우리가 반항하는 거예요. 국가가 열받게 하면 딱 담배를 끊어버려야 되는가? 술을 안 먹어버려야 되는가? 술을 그냥 다 안 먹어버리시면 돼. 이게 그래서 주세는 요거는 국세라는 이야기예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가지고 넘겼다 다시 이제 계속 연습해 볼 거예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운 세금 중에 지방세는 무슨 세하고 세 가지를 배웠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아직 약간 더 드실 거예요. 자,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가는 세금은 무슨 세 그랬는가? 지방세. 자, 그럼 요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럼 지방이 어디가 지방인가를 그림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서울, 특별시, 그다음에 광역시, 도. 이게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특별시 몇 개로 구성이 돼 있던가요? 특별시 한 개. 서울특별시 한 개. 자, 그럼 광역시 헷갈리죠? 지도 공부 잘 안 돼서요. 나중에 중개사 일하시려면 전국 지도 공부 완전히 끼고 있어야 돼요. 광역시는 인천부터 내려가면 돼요.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그래서 총 6개. 그다음 우리나라 도는 지도상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도 38선 밑으로만 대한민국 도는 총 몇 개 도로 되어 있냐면 제주도는 빼야 돼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까. 자, 도는 8도 유람하세 나오죠. 경기도, 강원도부터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래서 총 6개, 8도가 돼요. 8도. 자, 그런데 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필요한 세금을 특별시세라고 각 구청에서 필요한 세금을 구세라고 그래요. 그럼 이 속에서 이 공간 속에 이 속에가 지방세가 총 11개의 지방세가 들어있어요. 11개. 또 인천은 인천 나름대로 여기서 11개의 지방세가 들어있어요. 경기도는 경기도 안에서 11개의 지방세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일부는 특별시로 들어가고 일부는 구세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는 공부할 게 딱 이것만 이제 보면 돼요. 서울특별시가 있는데 이 서울특별시에서는 요 색깔 잘 봐보세요. 구세는 여기 2개밖에 없어요. 자, 구세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체 11개 중에서 구청이 가져가는 세금은 2개예요. 나머지는 9개는 전부 누가 가져가는 세금이라는 얘기인가? 특별시. 구청이 가져가는 건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만 구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만 구세면 취득세는 어디가 필요한 세금이라는 얘기인가? 특별시예요. 특별시에서 필요한 세금이에요. 자, 두 번째 광역시. 그럼 부산을 예를 들었어요. 부산광역시에서도 또 부산에서 구가 여러 군데 구가 있는데요. 뭐 해운대구, 금정구, 북구, 동래구, 연제구 뭐 엄청 구 많죠. 그 각 구에서 필요한 게 여기도 2개예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밖에 없어요. 그럼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전부 다 구세는 몇 개밖에 없다는 얘기인가? 2개. 그럼 저희 지금 학원에 있는 게 동작구죠. 동작구에서 1년 동안 예산으로 쓰는 세금은 총 몇 개 있더란 얘기인가? 2개. 2개밖에 없어요. 무슨 세와 무슨 세를 구청에서 예산으로 쓰고 있다.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그럼 우리 구청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구청장이 마음에 안 들게 하고 구청이 마음에 안 들면 말 안 듣게 우리한테 세금 많이 내라면 열받으면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때려 부셔버리면 돼. 그럼 건물에 대한 거기는 세금 안 받겠죠. 근데 땅은 파버릴 수 없죠.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에 대한 재산세가 또 나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는 이거는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경기도가 이렇게 이제 지도가 엄청 복잡하게 보이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중개사 일하시면 혹시나 내가 경기도에서 중개사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연천군부터 시작해서 안성시까지 이 지도를 어느 쪽에 어디가 뭐가 붙어 있는지를 다 알으셔야 돼요. 여기 브리핑이 되셔야 돼요. 안 보고 브리핑 하실 줄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런 게 이 지도가 눈에 딱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경기도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고 각 시군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어요. 자, 그러면 색깔이 이런 시군 예산은 이렇게 되네요. 복잡하네 이런 거. 그런데 봤더니 우리가 배운 게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취득세 세 개를 배웠는데 그중에 재산세만 시군세네. 재산세만 시군세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무슨 세로 들어가면 되겠는가? 무슨 세로? 도세. 시군세 아니면 도세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다 배워야 되냐? 아니요, 필요 없어요. 자, 세종시, 세종특별시 있죠? 세종시, 그 다음에 제주도. 이거 특별자치도니까 그림 뭐가 좀 차이가 나는 거 봐보세요. 앞에 있는 경기도하고 세종시하고는 뭐가 차이가 난가를 잘 봐보세요. 자, 잘 보고 계세요. 잘 봐보세요. 자, 차이가 난 게 세종특별시에서는 거기에서는 무슨 세와 무슨 세라 두 갈래 길로 갈라지고 있는가 전체로 하나로만 보고 있는가? 하나로만. 다 이거 하나죠. 그리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세종시는요, 지방세를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할 게 뭐 있어요? 구분할 거 없어요. 그러면 제주도는 또 어떻게 구분해요? 무단으로 구분하세요? 그리고 시험에 내지도 않는 거? 구분할 것도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만 드리는 거예요. 하도 질문이 들어오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무 필요 없는데 신경 쓰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손 볼 때 딱 하나,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시험은 여기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디 들어있는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24페이지 왼쪽 날개 제일 위에 보시면 이 표가 하나 있어요. 이 표만 공부하시면 돼요. 일일이 지방세 11개를 다 할락하지 마시고 이 표 하나만 간략하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방금 취득세는 서울에서는 특별시하고 구청 중에 누가 가져가는 세금이라 했는가? 특별시. 그럼 자, 그러면 인천이나 대전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나 울산은 여기서 취득세는 광역시에서 필요한 예산인가요? 구에서 필요한 예산인가요? 광역시. 언제나 이건 둘이는 같이 이렇게 묶여지는 거예요. 특광은 언제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취득세를 도에서 필요하든가요? 시군이 필요하든가? 도. 자, 특광도네요.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서울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등록면허세 어디서 필요했던가? 광역시였던가요? 구였던가요? 자,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아니 경기도에서는 시군이 필요한 게 딱 하나. 우리가 배운 거 시군에서는 무슨 세가 필요했던가? 재산세.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시군이 아니라 도. 그래서 도.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 군, 구. 이것만 계속 익히시면 돼요. 이 안에서 시험 문제가 혹시라도 나온다면 이 안에서 나오니까. 만약에 나온다면 이 안에서만. 자, 그럼 다시 취득세 그러면 도. 등록면허세 도, 구. 재산세 시, 군, 구.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럼 다시요. 취득세 과세권자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지사, 각 구청장.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끝났어요. 자, 이러면 이 정도 마시면 돼요. 그럼 교재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세금 종류들 다 외울 필요가 없네요. 네, 당연하죠.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연습. 자, 이제 스스로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이 연습이 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국세, 지방세가 매년 하나 학교론에서 한 문제 나와요. 그럼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틀려도 좋으니까 스스로 안 보고 연습하세요. 소득세는 국세, 상속세, 국세, 취득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증여세, 국세, 법인세, 국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자동차세, 이건 지방세예요. 주민세, 이것도 지방세예요. 부가가치세, 국세, 농어촌 특별세, 자, 농어촌 느낌 나죠? 그래도 국세. 국가가 받아가지고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예요.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올 연말까지 해서 이게 농어촌 특별세가 끝나기로 돼 있는데 올해 또 정기국회에서 10년 연장을 했어요. 이게 정부는 농어촌 특 폐지하자. 그런데 국회에서 또 10년 연장했어요. 농어촌을 위해서 필요한 세금이다. 폐지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10년을 또 연기해서 이제 올해 23년에서 10년 더 연장됐으니까 언제인지 알겠죠. 이제 10년 동안 우리는 또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이 농특세를 또 공부해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출제하지 않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 등록면허세, 지방세. 해결했네. 자, 그럼 다시. 자, 이제 5개만 연습해보죠. 소득세는 국세, 취득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다시 소득세, 국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취득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끝. 됐어 이제. 이제 됐다고 보고 넘어가는 거야. 끝. 아직 못하신 분은 계속 요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이건 아예 시험에 안 내요. 시험에 안 내니까 잠깐 듣기만 하세요. 보통세라는 게 뭐냐면 국가나 지방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 사용, 쓰는가. 쓸 때 그냥 막 쓰는가. 일반적으로 쓰는 걸 보통세라고 그래요. 보통세가 어떤 세금이에요? 그러면 그냥 거의 대부분이 다 보통세예요.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모두 다 보통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목적세는 뭐예요? 그러면 목적세라는 것은요, 사용을 할 때 뭐에만 사용하냐면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 목적세라고 그래요. 그럼 그 중에 이름을 보면 이름이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자, 교육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 교통에너지 환경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것, 그 다음에 지역 자원시설세라 해서 그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위해서, 여기서 시설이라는 거 무슨 시설을 말하냐면 소방시설을 말해요. 우리 그 건물 옆에 보면 소화전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소화전 같은 거 관리하고 우리 지하수 관리할 때 쓰는 세금이 지역자원시설세예요. 그 다음에 지방의 교육을 위해서 쓰는 게 지방교육세예요. 이런 게 목적세예요. 목적세 봤자 돈 되지도 않아요. 목적세 시험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거. 다음 중에서 목적세를 찾아보세요. 어떤 출제인이 그런 걸 내겠어요? 16문제밖에 안 내는데. 자, 그럼 이제 일반적인 그냥 대충 막 쓰는 거. 일반 운영 경비로 쓰는 걸 무슨 세 그랬는가? 보통세. 특정 목적을 냈으면 목적세.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세금들은 전부 다 무슨 세? 그냥 막 쓰는 거 보통세. 다 보통세예요. 그러면 우리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정부에다 세금을 내면서 정부한테 너 정해진 데만 써라 그래야 된가? 네가 쓰고 싶을 때 써라 그래야 된가? 그냥 쓰고 싶을 때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가 쓰더라도 우리는 타치해야 된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된가? 보고만 있어야 돼요. 그럼 네가 쓰라고 줬으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막 써버리잖아요. 멀쩡한 도로 막 뒤집어 버리고 여기저기 막 갖다 막 쏟아 부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말도 못 하잖아요. 왜? 우리가 어디다 쓰라고 줬는가? 그냥 쓰라고 줬는가? 그냥 쓰라고 줬잖아요. 그게 보통세예요. 다음 중에 보통세가 아닌 거 골라보세요. 아무것도 없네? 그럼 시험지에 낼 필요가 없네? 안 내는 거예요. 자, 이제 직접세. 직접세와 간접세를 공부를 하시면 이걸 왜 하냐면 부동산 학개론에서 조세 기차가구 관련돼서 직접세와 간접세 구분이 약간 나와요. 그럼 이제 직접세라는 걸 뭘 말하냐면 자, 그림 있네. 자, 직접세라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내는 사람.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그럼 제가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세금이라 봐요.
이 세금을 제가 주머니에서 이걸 끄집어내. 그러면 제가 끄집어냈으니까 제가 뭐 했는가? 부담했죠. 자, 제가 제 손으로 내가 이걸 부담했어. 자, 부담한 사람이 갑이요. 부담한 사람이 갑이요. 그러면 둘이가, 자, 이 뜻이 뭔 말인가? 이 정도는 알죠? 이거 뭔 말인지 알죠, 이거? 이거는요? 같지 않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이 표시예요. 같다, 다르다 표시예요. 모르시면 안 돼, 이런 거. 자, 납세자,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갑이요. 그러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란 이야기인가? 둘이 똑같으니까 너도 갑. 자, 갑이 부담해서 갑이 갖다 냈으니까 내가 부담해서 내 발로 가서 내가 가서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인가? 내가 가서 어떻게? 직접. 이게 직접세예요. 이런 걸 누가 시험에 내겠는가요? 근데 이런 걸 처음에 공부하실 때 여러 데다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직접세. 내가 부담해서 내 발로 내가 갖다 내면 직접세예요. 그러면 내 손에 들고 있는 세금은 이제 보통 학계로 넘어가네요. 자, 1차 하신 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끝나면 이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이제 다음 이제 과정부터는 학계로 설명을 들으셔도 되고 설명 안 하면 그걸로 끝나요. 자, 내 손에 들고 있는 요 세금이 내가 가서 직접 냈으니까 이 세금을 다른 사람 손으로 넘겼는가 안 넘겼는가? 안 넘겼죠. 자, 넘기는 걸 뭐라고 전문용어로 쓰냐면 학자들이 넘기는 걸 뭐라고 썼냐면 넘기는 걸 전가라고 그래요. 자, 전가한다. 전가, 앞으로 가게 한다. 넘기다 이 말이 전가예요. 그러면 이 조세 전가, 세금의 전가가 가능하면 직접 세겠는가? 불가능하면 직접 세겠는가? 자, 다시 이제 이 학계론적으로 시험에 나와버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제 손에 들고 있죠. 내 손에 들고 내가 이걸 들고 내가 가서 직접 냈으니까 다른 사람 손으로 넘겼다, 넘기지 않았다. 넘기지 않았다. 넘기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직접세는 조세 전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됐죠? 조세 전가가 법률상 예상되고 예상하고 있지 아니한 조세. 그럼 전가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학계로서 낸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학설이기 때문에. 세법은 학설은 시험에 안 내요. 그런데 세법 문제에서 학설을 막 체크하신 분이 계세요. 이건 학계론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내 손에 들고 있는 세금을 내가 내 발로 가서 내가 내버렸으니까 나는 이 세금을 다른 사람 손으로 넘기는 게 처음부터 아예 예상이 안 돼 있다.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런 세금들이 어떤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연습을 해요.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총 몇 개를 배운다겠는가? 5개죠. 자, 그중에 취득세.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했으면 내가 알아서 세금을 부담해서 내가 알아서 내겠는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겠는가? 내가 알아서 직접. 그럼 직접세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국가가 열받게 하면 전 국민이 뭘 끊어버리면 된다겠는가? 술. 자, 술에 붙는 게 세금이 있어요. 주세가 있어요. 주세는 내가 술을 하나 사면 내가 술을 사면 그 세금을 은행에 내가 가서 내고 오든가요? 가게에다 주고 오든가요? 자, 가게에 주고 오죠. 그러면 조세 전가라는 거야. 내가 세금을 가게에다 주니까 가게가 받아가지고 내 대신 정부에 전달하니까 돈 내는 사람하고 부담하는 사람이 같다, 다르다. 그럼 다르다니까 직접세다, 직접세가 아니다. 직접세 아니죠. 직의 반대는 간접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간접세가 뭐죠? 간접세라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상이하네요. 서로 다르네.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는 내 손에 들고 있는 세금을 다른 사람 손으로 넘기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처음부터 간접세는 넘기도록 이미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러면 조세 전가가 실제로 조세 전가가 법률상 예상되어 있는 세금을 이런 걸 간접세라고 그래요. 그럼 간접세는 우리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 10%씩 붙어서 내는 게 무슨 세 있던가요? 부가가치세. 부가세 아니에요. 부가가치세예요. 발음 정확히 하세요. 잘못하면 나중에 부가세하고 혼동되니까 절대 발음 잘못하시면 큰일 나요. 그런 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내가 물건을 사고 그 물건값에 대한 세금을 내 발로 가서 세금을 내든가요? 가게에다 줘버리면 그만인가요? 줘버린 그만이죠. 가게에 주고 가게 주인이 받아가지고 전달하니까 부가가치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간접세. 끝났어요. 자, 그럼 직접세, 간접세 이제 잡아냈어요. 그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갑이라고 봐요. 그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갑이란 야인, 갑은 아니란 야인가? 아니겠죠. 갑 아니니까 을이나 되겠죠. 이 사람이 서로 이렇게 다르네. 이런 것을 간접세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를 찾아냈어요. 이제 보면 간접세 그 세금 종류 한번 살짝 눈으로 보세요. 책까지 말고 보세요. 부가가치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로 소비할 때 내면 요건 직접세란 얘기인가 간접세란 얘기인가? 간접세예요. 자, 그럼 간접세 끝났어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인세와 물세로 가보죠. 이제 인세와 물세는 이번 34회 부동산 학개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출제가 됐는데 시험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잘못됐네? 그리고 제일 먼저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제가 이 제기를 해드렸어요. 세법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학개론 시험 문제인데 결과는 모두 정답이에요. 오류예요. 출제 오류예요. 출제위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출제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까다로운 거예요, 이게. 세법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는 한은 이 내용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출제위원까지도 실수하는 문제예요, 이게. 그만큼 까다로우니까 조심하셔야 돼, 이제. 이제 재산의 기속했다는 분류는 학개론에서 이제 더 이상 시험 문제 못 낼 거예요. 출제위원도 실수했던 문제라 그 다음 연도에 시험에 내는 사람은 절대 이걸 꺼려요. 못 내요. 자, 그럼 이제 인세라는 게 뭔지 지금 우리 세법에서 필요하니까 이거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인세라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인세라고 해요. 여기까지 밑줄 거 보세요. 자, 1번 의에서 그 줄 첫 줄 중간쯤 보시면 사람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과세하는 조세 여기까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을 인세라 하는데 자, 사람을 한자로 딱 한 글자로 표현해 보세요. 사람, 인, 세에서 여기 앞에 인하고 뒤에 세를 따서 인, 세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사람이 중심인 거. 이거를 용어를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 출제위원이 미스를 해버렸던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 여기의 원칙이에요. 자, 합산과세 원칙이에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세금을 물리는 것을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하라는 이야기인가 합쳐서 하라는 이야기인가? 합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일 때는 무조건 합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됐을 때는 무조건 합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쳐서 계산하고 합치면 이제 지금 그 사람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안에 사람은 한 명만 있는가요? 여러 사람이 있는가요? 그럼 여러 사람이 있는데 손에 들고 있는 게 모두 다 똑같이 들고 있는가? 다르게 들고 있겠는가? 그렇죠. 그러면 세금도 똑같이 물려야 되는가? 다르게 물려야 되는가? 다르게.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은 조금, 적게 가진 사람 많이 이래야 되는가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적게 가진 사람 적게 그래야 되는가? 많이 가진 사람은 많게, 적은 사람은 적게. 이러려면 차이를 둬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야 되는가요? 그냥 대충 많이 갔든 적게 갔든 딱 정해진 것만 내야 되는가요? 더 많이 내야죠. 그런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냐면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그래요. 초과 누진세. 합쳐가지고 많이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세율도 더 낮은 율을 적용해라. 더 높은 율을 적용해라. 그러니까 정해놓고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서는 순간이요. 초과되는 순간이요. 단계가 올라가는 순간 세율도 더 껑충 뛰게끔 만들어 놓는 게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럼 부동산 학개론에서 올해 시험에 이제 나올 것은 초과 누진세율의 장점을 물어볼 거예요. 작년 시험에서 인세하고 물세에서 시험에 내놓고 이걸 실수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인세에서는 합산과세니까 초과 누진세율이고 초과 누진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순간 뭐가 좋은지 학설로 뭐가 좋은지 이걸 물어볼 거예요. 그럼 초과 누진세율이면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적게 가진 사람의 세금을 적게 걷으니까 세금을 어떻게 걷었는가요? 앞에 한 글자 공짜만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공평하게. 이게 공평과세예요.
공평과세란 이야기는 소득이 제대로 분배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자, 그러면 과세하기 전하고 과세한 후에 소득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겠는가? 더 줄어들겠는가? 이게 부동산 학개론 시험 문제예요. 학개론 시험이 바로 이렇게 낸다는 이야기예요. 세법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제 세금을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에 100억을 벌었어. 어떤 분은 1년에 1억을 벌었어. 그러면 지금 차이가 얼마 벌어졌는가? 100억하고 1억이니까 99억 차이가 나죠. 그런데 100억을 번 사람에게는 세율을 50% 추징해버렸어. 1억을 번 사람에게는 10%만 추징했어. 그러면 이제 세금을 물리고 난 후에 100억을 번 사람 50% 세금 물렸으니까 남은 돈 얼마 남았는가? 50억. 1억 받은 사람은 10%니까 9천만 원 남았죠. 1천만 원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이게 갭이 더 벌어졌는가? 줄어들었는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었죠. 바로 그걸 학개론 시험이라고 낸다는 이야기예요. 올해 아마 바로 그런 걸 낼 거예요. 제가 학개론 교수라 출제위원이라면 저는 바로 그걸 낼 거예요. 제가 낸다면. 이제 여기까지 시험에 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바로 여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합산과세는 주로 세율은 무슨 세율로 간다는 이야기인가? 초과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로 물리면 이게 공평과세고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이제. 그런데 우리 시험 볼 때는 주의할 게 있어요. 이제 세법 시험 볼 때는 주의하세요. 학교로는 달라요. 세법 시험에서는 인세이고 합산과세면 초과 누진세율인데 여기에 뭔가 숨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숨어 있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뭐라고 써놨는가? 자, 모두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이야기인가? 초과 누진세율이 아닌 것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세법 문제에서는 세율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34회 시험 문제에서 세율 문제를 2문제를 출제했어요. 양도소득세 세율 문제 1문제, 재산세 세율 문제 1문제. 그 다음에 33회 시험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문제 1문제, 재산세 세율 문제 1문제에서 2문제를 또 출제했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세법은 세율 문제가 2개에서 3개 정도 출제돼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는 학설이고 세법은 세율하고 직결되는 요걸 바로 시험에 출제하는 거예요. 잘 차이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시. 인세라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세금을 물리라는 얘기인가? 사람이 중심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뭐해서?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주로 무슨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 초과 누진세. 그럼 모두 초과 누진세율도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세법에서는 모두 초과 누진세를 시험에 내겠는가? 아닌 걸 위주로 내겠는가? 아닌 걸 위주, 예외로 빠진 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종합 양도소득세에서 아닌 거 위주로 시험에 출제해서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원리 원칙을 따져가면 안 돼요. 세법 문제는 원리 원칙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들이 그걸 시험 문제로 전부 출제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부하신 분보다 훨씬 까다로운 문제가. 세법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이유가 고속도로로 가는 건 시험에 안 내. 지방도에서 새길로 빠져나온 것 중에서 답이 나와.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분은 답을 찾고 고속도로만 가는 걸 알고 있는 분은 못 찾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약간씩 이렇게 빠져나간 이런 단어들을 생각했다가 문제 풀 때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인세는 합산과세니까 주로 초과 누진세율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주로 초과 누진세율로 가겠습니다. 주로 초과 누진세율. 그럼 이제 3번의 세목을 한번 보세요. 세목에서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인세네.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여기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동산하고요. 여기다요. 부동산하고 밑줄 그어보시고 밑에다가 밑에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 공간에다 2개만 써보세요. 무엇과 뭐라고 쓰면 되겠는가? 주택과 토지. 자, 주택, 토지. 주택, 토지.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그럼 전국의 토지와 전국의 토지를 전국에 있는 내가 전국에 가지고 있는 주택과 전국의 토지를 전부 뭐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합산하여.
합산하여 계산하니까 종합부동산세,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율은 주로 무슨 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초과누진세. 무조건 초과누진세율이다. 아닌 것도 있다. 그게 아닌 것도 있는데 그게 33회 기출문제였어요. 그럼 34회 때는 종부세 세율이 나올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제가 안 나와요 그랬어요. 진짜로 34회 때 어땠어요? 그랬더니 안 나왔어요 그래요. 35회 때는요 장담 못해요 이제. 그러면 주택하고 토지는 33회 때는 여기서 어떻게 시험에 출제했냐면 주택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합산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합산해서 방금 인세 배웠잖아요. 인세는 누구를 중심으로? 사람. 그러니까 밑줄만 그어놓은 것만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니까 만약에 제가 땅도 있고 주택도 있으면 저를 중심으로 합산이 되니까 주택과 토지를 묶어서 몇 장의 고지서로 만들겠다. 한 장. 한 장으로. 그게 33회 기출문제였어요. 그게 종합부동산세 기출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34회 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 한 장의 고지서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낼 건데 이제는 재산세로 낼 건데 재산세에서 그 고지서를 언제 고지서를 발급하는가 그것만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랬어요. 실제 기출문제 그것만 냈어요. 고지서는 돈 내기 전에 고지서를 보내는 게 좋겠는가요? 고지서 돈 내는 날짜 지나서 보내는 게 좋겠는가? 보내기 전에. 보내기 전에 시간을 멀리 잡고 보내야 되는가? 가깝게 보내줘야 되는가? 가깝게. 그래서 납부개 시 5일 전에 고지서를 발부해야 됩니다. 요것만 낼 거예요.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그것만 시험에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출문제 보면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 중에 정답은 절대 그 다음 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답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들, 그 주변에 있는 거, 그것만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다 묶어서 두 개를 묶어가지고 몇 장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가? 한 장. 누구를 중심으로? 사람. 여기서 사람은 나와 배우자를 묶어서 한 사람이다. 나 한 사람, 배우자 한 사람이다. 나 한 사람, 배우자 한 사람. 나와 배우자는 묶으면 안 돼요. 나도 한 사람, 배우자도 한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니까 각각 한 사람씩 하나하나로 묶어서, 한 장으로 묶어서. 자, 두 번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여기서는 내가 무엇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이고 양도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인데 누가 양도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인가? 그 사람이.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은 나 한 사람을 말하는가? 우리 가족을 말하는가? 나 한 사람. 자, 이번 이제 시험 문제 요거 나왔네요. 작년 33회 시험에서 연대 납세의무의 지문이 딱 한 줄 나왔어요. 연대 납세의무가 한 줄 나오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세법 시험 문제 1번과 2번 중에 34번에 연대 납세의무가 시험에 출제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34회 시험에 2번 문제로 연대 납세의무자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중에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취득세에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요게 시험 문제 답일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로 그게 답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올 걸 다 알고 있나요? 그래요. 아니 작년 기출문제 보니까 알겠죠. 출제위원이 저하고 똑같이 출제할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양도소득이니까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자, 이 건물을 여러 사람,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팔았을 때는 세금을 둘이 묶어서 세금을 내겠는가? 각자 내겠는가? 왜 각자 낸다? 왜? 답이 있어요. 이 안에 밑줄 그어졌어요. 답이. 자, 왜? 사람이 다르니까. 각자니까. 각자 사람 중심이니까. 두 사람이 공동 명의도 사람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별로 시험에 나오니까 나눠서 내야죠. 그러면 상대방이 안 내면 나는 그 사람 세금 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사람 너하고 나하고 다른데 왜 내가 내줘? 그런데 올해 시험은 네가 안 내면 내가 내준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세법 시험 문제가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학교는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한 줄, 여기서 한 줄, 여기서 한 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출제위원들이 이 지문을 계속 매년 활용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인데 학자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자, 다시요.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양도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양도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인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1년치 소득을 뭐 하여 계산하느냐 인가? 합산하여. 그럼 1년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은 주로 무슨 세율로 계산한다? 그렇죠. 초과 누진세율이죠. 그럼 양도소득세 세율은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이다. 아닌 것도 있다. 아닌 것도 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세율 중에 초과 누진세율이 아닌 걸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걸 시험 문제로 출제했어요. 그럼 이제 35회 시험은 양도소득세 세율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안 나와요. 한번 내버리면 그 다음 연도는 못 내요. 이거는. 자, 그럼 이제 지방세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지방세 요것 때문에 모두 정답 된 거예요. 출제위원이 이걸 실수한 거예요. 자, 지방세, 재산세는, 그럼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은 총 몇 개가 있겠는가? 5개. 제가 막 수업 시작하면서 재산세 종류 몇 개를 말을 했는데 개수 말 안 하고 말을 해드렸어요. 주택과 토지와 건축물과 선박과 항공기 5개. 그럼 이 5개 물건 중에 토지만, 자, 토지 5개 물건 중에 토지만 합산과세. 그런데 이번 부동산 합격 시험이 뭐라고 써놨냐면 부동산이라고 써놨어요. 부동산이라고만 써놨어요. 그럼 부동산 속에는 재산세 부동산 속에는 주택과 토지와 건축물 3가지가 있어. 이 3가지 중에 합산과세로 갈 수 있는 건 무엇만 합산과세로 간다는 얘기인가? 토지만. 그런데 부동산에 토지라는 단서조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건 시험 문제 못 푼다. 아니 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하면 절대 이건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산세 5개 물건 중에 누구만 오로지 합산과세로 간다는 이야기인가? 토지만. 그럼 토지는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이다. 아닌 것도 있다. 아닌 것도 있다. 그럼 이제 이번 35회 시험에서는 토지 중에 초과 누진세율이 아닌 걸 위주로 시험에 나오겠네요. 그런 걸 위주로 문제를 출제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물세로 가보죠. 자, 물세는 자, 물건에 대하여 과세 여기까지만 밑줄 그어보세요. 물건에 대하여 과세. 자, 물건. 자, 그럼 한 페이지 넘겨봐요. 자,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니까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여기는 개별 과세. 자, 개별 과세예요. 그럼 물건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 말은 전체를 그 물건을 다 묶어서 세금을 물리라는 얘기인가요? 따로따로 물리라는 얘기인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물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따로따로 물리니까 세율은 비례세율이에요. 그래서 비례세율이라는 뜻이 뭐냐면 비례세율이라는 건 금액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동일한 율로 세금을 매기는 걸 비례세율이라고 그래요.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세율이 똑같이 부과되는 것을 비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시 자 인세는 사람을 중심으로 뭐해서 과세하고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주로 무슨 세율로 과세하고 초과 누진세율. 주로 초과 누진세율인데 무조건 누진세율이다. 아닌 것도 있다.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자, 그럼 물세는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걸 물세라고 하는데 물세는 개별과세고 여기서도 잘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자, 주로 비례세율이에요. 그러면 물세라고 해서 무조건 비례세율로 간다. 비례세율이 아닌 것도 있다. 그럼 물세 중에서 시험에 내는 건 비례세율이 아닌 걸 위주로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있는가 보죠. 국세는 공부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시험범위 아니니까 이건 공부하지 마세요. 자, 이제 시험범위만 볼게요.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 뭐 할 때 내는 세금인가요?
취득할 때. 그럼 제가 1년에 부동산을 2번을 취득했다. 자, 1년에 부동산을 2번을 취득했으면 이 부동산 2개를 합산하여 취득세를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하고 기본적인 세율은 누진세율로 과세라, 비례세율로 과세라. 비례세율로 과세라. 이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도 면허는 생각하지 마세요. 면허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면허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 있는 등록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등록을 할 때마다 등록면허세를 물리겠는가요? 1년치를 합쳐서 물리겠는가? 할 때마다. 할 때마다 물리는데 등록면허세도 주로 무슨 세율로? 비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자, 이제 주의할 것 재산세. 재산세 과세 대상물은 총 몇 개라겠는가? 5개. 그 중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토지. 그럼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합쳐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따로요. 건물이나 주택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는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선박, 항공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건물과 주택만. 자, 건물과 주택은 건물과 건축물이나 주택은 합쳐서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따로따로. 그럼 이제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걸 낼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주택을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럼 만약에 제가 집을 2채를 가지고 있으면 2개 집의 가격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요걸 문제로 낼 거예요. 한 사람이 집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때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걸 한번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면 집을 주택수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더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택별로 개별적으로 과세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개별적으로 과세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다 밑에다 하나 쓰세요. 자, 이제 주택은 체크하세요. 주택은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요것만 초과 누진세예요. 그럼 재산세에서 주택은 개별 과세이면서 세율은 무슨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인가? 초과 누진세래요. 다른 것들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건축물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는 전부 비례세율로 가는데 단 예외적으로 개별 과세이면서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누가 있더란 얘기인가? 주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낼 때 다음 재산세 과세 구분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걸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재산세를 골라라. 그러면 누구를 일단 우선적으로 골라야 되는가? 주택.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를 거? 또 하나 더. 토지. 모든 토지가 아니라 토지 중에서도 일부 토지는 초과 누진세. 그래서 31회 시험에서 재산세 초과 누진세로 과세할 수 있는 거 골라라. 그 중에 주택하고 토지 중에 일부가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인세와 물세에서는 한 년마다 한두 문제를 출제해요. 인세, 물세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인세하고 물세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걸 인세라 하고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걸 물세라고 그래요. 그럼 인세하고 물세는 이제 구분 한번 해봐요. 취득세는 인세다, 물세다. 취득세. 자, 1년치를 그 사람이 취득한 거 합쳐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자, 인세다, 물세다. 물세, 등록면허세, 물세, 재산세는 인세도 되고 물세도 되고 단 인세로 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토지. 10분도 안 지났어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와 물세 중에 인세, 양도소득세, 인세. 엄청 쉬운 것처럼 보이죠? 상당히 까다로워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시고 지금 도저히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또 정리를 하죠.